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명대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대로 오늘도 동북아 경제발전연합 사무총장이신 우리 강용선 사무총장님 모시고 북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꽉 막힌 상황에서 돌파구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남과 북이 강대강으로 가면 전쟁밖에 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자지구의 하마스 무장단체와 이스라엘군의 전쟁을 보면서 나만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특히 가자지구는 이미 초토화됐습니다. 가자지구의 하마스와 북한 군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미 북한은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고 우리를 서울 불바다뿐만 아니라 전 한반도 영토를 초토화시키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북한도 지구상에서 사라지겠지만 우리도 엄청난 피해를 볼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한미일 동맹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강대강으로 갈 때 바로 대화의 출구를 찾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 문제에서는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17년 동안이나 이 문제에 매달려서 연구를 한 우리 강용선 사무총장님을 제가 자주 모시기로 한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용선입니다. 오늘 주제는 저번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김정은 위원장이 박근혜 정부의 친소, 밀소라면 밀소고 친소라면 친소인데 자기들의 의향을 적어서 직접 우리 정부에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그 내용을 받은 분들이 이 내용을 바로 여의도 연구원에 보내줬는데 이때 이것을 잘 분석해서 했더라면 그때 엄청난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물론 북한이라는 나라는 믿을 것이 못 되지만 거기도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김정은의 친서이기 때문에 직접 사인한 친서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때 연구 분석을 잘했더라면 남북관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 오늘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한번 말씀해보죠. 그때 잠깐 우리가 전번 방송 때 우리 사무총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흘렸죠. 근데 그때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 김정은 위원장의 의향은 무엇이었는지 오늘 좀 속시원히 밝혀주시죠. 네. 김정은 위원장이 1년 취임 후에 그러니까 2013년이죠. 그렇죠. 예. 우리 박근혜 정부에게 그 경제개발 투자 의향서를 전달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그 이유는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이제 정치에 입문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 1년 기간 동안에 이 북한의 경제개발 특구개발 투자 의향서 계획은 저희 연구원에서는 깜짝 놀라고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그걸 연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내용을 좀 말씀드리죠. 네. 어떤 경제 특구를 어떤 곳에 어떻게 앉히려고 했고 무엇을 도움을 받고 싶어 했는지 말씀해드리죠. 이 경제개발 특구개발은 세 가지가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좋게 우리 대한민국의 김영삼 정부 때 지역 균형 발전을 이해하시죠. 그 똑같이 모방을 했습니다. 북한 쪽에도 우리가 한국에 네, 맞습니다. 시킨 것처럼 균형 발전 우리가 작성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갈 네, 맞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의 어떤 개발이 아니라 그 각 지역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계획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4개의 특구 개발이 있습니다. 이 특구 개발은 해외 투자를 유치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원산, 금강산 관광특구가 있고요. 또 나선 경제 무역 지구, 또 신의주 경제지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좋게 이해하시기 쉽게 네네. 위화도라고 하면 장성택이가 그때 와서 첫삽을 뜬 거거든요. 그렇죠. 중국 정부의 부총리가 나왔고 북한에서는 장성택이 나와가지고 중국과 북한이 위화도에 경제합작 특구를 만들어가지고 공장 유치하려고 했던 사실이 네, 맞습니다. 첫삽까지 뜨고 나서 장성택이 처형당한 거죠. 네네. 왜냐하면 중국 지리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단둥하고 신의주 가깝기 때문에 중국하고 북한하고 모든 경제 특구 개발을 모든 계획을 실질적으로 계약까지 맺은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그 장성택이 계획을 모든 것을 백지화를 시켜버리고 본인의 계획에 맞춰서 다시 만들었고. 네, 맞습니다. 다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전달해 줬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한 정부도
북한 경제개발에 투자를 해달라. 이 내용입니다. 저희가 좀 신비성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그 경제특구 개발을 만들면서 법령까지 새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법령 제가 가지고 있죠. 예. 그 특구 관계를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법령까지 만들었다는 것은 아마 지금까지 우리 남한 정부에서는 파악하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 개발을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우리 윤석열 정부는 비핵화만 하면 북한의 경제 개발을 다 도와주겠다. 이것이 지금의 대북 기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통일부와 많은 논의를 해봤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갖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계획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더구만요. 그래서 지금의 제가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에 대한 내용을 앞으로 하나하나 해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계획을 알아야 그러니까 북한에서 호응할 수 있도록. 그렇죠. 예, 지금 문재인 정부 4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USB를 문재인 대통령에서 직접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USB 내용에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개발 계획이 들어있었다면 아마 남북관계는 문정부 때 그렇게까지 치욕적인 파탄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남북의 경협에 맞는 계획을 조금 보강을 해서 USB 내용을 전달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남북관계라든가 또 우리 문재인 정부가 교류하는 그런 관계에서 정확한 김정은 위원장의 계획을 문정부에서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2년 6개월을 활발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치욕적인 말도 들었고 또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도 폭발시키는 그런 일이지 않았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김여정을 통해서 남북하고 대화는 더 이상은 없다. 완벽하게 샷다를 내렸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박지원 의원이 국정원장이 돼서 남북관계 회복을 시키려고 했지만은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정부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계획의 차이가 컸다는 겁니다. 그 문재인 정부 때 넘겨준 USB에는 정말 휘황찬란한 게 들어가 있다거든. 이게 될 수가 없다는 걸 김정은 위원장이 알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아주 정말 우리 그런 건 또 잘 만들잖아요. 뭐 아주 번쩍번쩍하게 고속도로 나가고 도로도 뭐 그냥 이게 고속도로처럼 만든 게 아니라 밤에 보면 야경이 그냥 온 북한 전역이 그냥 야경이 넘치고 전기가 흘러 넘치고 고속열차 달리고 배 항만 수십만 톤짜리가 들어오고 휘황찬란하게 했는데 그게 될 수 없다는 걸 김정은 위원장이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았는데 왜 그런 걸 보냈을까요, 그럼? 그다음에 그게 언제 보낸지 아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2018년 첫 1차 정상회담 4월입니다. 우리 쪽 판문점에 넘어와서 냉면까지 가지고 와서 정말 기분 좋게 냉면까지 가지고 와서 문재인한테 그 접대할 정도로 성의를 다 보였는데 그 정도의 관계였다면 잘 돼야 되는데 1년도 못 가가지고 깨져나간 것은 문재인 정부 쪽에 치명적인 뭔가 잘못이 있다는 게 미국 잘못이 아니죠. 제 생각은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북미 정상회담도 이루어졌고요. 또 남북 정상회담을 보니까 판문점에서 만난 것까지 판문점하고 북한에 문재인이 또 6월달인가 거기 판문점 넘어가서 북쪽에 들어가가지고 불이 났게 만난 게 그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이 삐걱삐걱 하니까 급하게 다시 가서 또 만났고 그리고 9월달에 정식 가서 만난 이 세 번이죠. 네네, 3번 만났는데 우리 국민과 아마 세계적인 국가에서도 상당히 이슈가 되는 그런 보도였었죠. 그렇지만은 기대만큼 실망도 크지 않았었겠습니까? 그 실패 원인 분석을 저는 해왔습니다. 다음에 다시 우리 구독자를 만나서 그 실패한 원인을 조목조목 제가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그 김정은 위원장이 구상했던 그 처음에 이제 집권을 하자마자 핵무기를 어느 정도 포기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뒤로 밀려놓고 단계적 핵포기를 주장했던 게 김정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핵포기를 하면 자기네 체제가 위협받는다. 그래서 이건 단계적으로 가자. 처음부터 주장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이상 핵개발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하나하나 자기네 경제개발과 함께 미국에 대한 신뢰, 한국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 그때 가서 우리가 핵을 포기하겠다는 게 바로 김정은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왜 달라졌는지 이 문제와 2013년도
정권을 잡은 다음에 그 생각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김정은이 나는 내가 정권을 잡고 앞으로 아버지, 할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이 밥에 고깃국 먹여주겠다고 70년 동안 거짓말 해왔지만 이것도 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친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사판을 가지고 네. 와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런 내용을 보여주고 앞으로 지금 남북관계가 이렇게 강대강 가서 꼭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야 되냐 아니면 바뀌어질 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이제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싶고요. 자, 남북관계 어떻게 하면 돌파구를 찾을지 꽉 막힌 남북관계 과연 돌파구는 있는지 2013년도 김정은 위원장의 의향은 뭐였는지 왜 특구개발 의향서를 박근혜 정부에 전달했는지 그 내용을 사판을 가지고 와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강민대TV 자주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